자를 집어넣으니까 뭐가 탄생해요? 토지의 등록. 그래서 이제 415페이지 4번에 토지의 등록과 관련돼서 그럼 그 밑에다 이렇게 한번 적어봐요. 자, 모든 토지 누가 정하느냐? 자, 토지 표시 결정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한기가 할 게 있네요. 그럼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할까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 이걸 좀 암기를 좀 해두셔야 돼요. 자,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느냐? 자, 지적소관청.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법률에 그렇게 딱 규정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하죠?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해서 자,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 요거는 지첨서예요. 그러면 요거는 뭐와 관련된 거죠? 여기 하나 딱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지적국정주의를 나타내. 지적국정주의. 자, 지침을, 가이드라인을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놨어요. 그러면 각각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 요거는 뭐예요? 실무와 관련된 거죠. 실무는 그러면 누가 알아? 지가 알아서 하라. 요런 소리예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을 그러면 무슨 의미냐? 이렇게 하나 딱 적어놔요. 뭐라고 써놨죠? 직권. 자, 직권 등록주의라는 것. 이걸 우리가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역시 올해도 역시 33회도 간접적으로 출제됐고 올해도 역시 간접적으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역시 이거는 영원한 별표 하나가 되네요. 자, 모든 토지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그러면 이제 그동안 우리 첫 시간에 배웠으니까 여기 읽어봐요.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사실관계라고 써놔요. 사실관계. 자, 토지 표시상에는 그러면 뭐가 있었다고 아까 첫 시간에 배웠죠? 우리 이제 그림을 생각하면서 뭐가 있어요? 소재, 지번, 그 다음에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경계, 좌표.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소재와 지번과 지목과 면적과 경계 좌표는 누가 정한다? 국지적소관청이. 그럼 봐봐요. 이제 똑같이 이제 누구는 똑같이 배웠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해서 지문이 반영이 되겠죠.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게 한끗 차이거든. 그러면 봐봐요. 어떤 사람은 이걸 숙지해서 이렇게 암기를 해서 이렇게 지문에 반영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지금 이게 반영이 안 된 사람은 떨어지는 거고 반영이 되는 사람은 붙는 거고. 자, 그러면 지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어때요? X죠. 여기 봐봐요. 지번 무슨 표시죠?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 그러면 어디가 틀렸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러니까 X가 되죠. 그러니까 이걸 숙지해놓고 이렇게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보통 보면.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숙지해서 문제를 안 풀어보니까 이게 문제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집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결정하죠? 지적소관청이. 항상 이걸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서 어차피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모든 토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다시 이제 올라가서 이제 밑줄을 딱 꺼보자고. 자, 가로 1번의 키워드는 어딜까요? 국토교통부 장관 줄 한번 딱 꺼놓고. 자, 모든 토지 줄 한번 딱 꺼놓고 결정이 됐네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 토지 이동, 토지 소유자의 신청 누가 결정한다?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그러면 가로 2번에 지적소관청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 덩어러미 직권으로 조사 정리하여 조사 정리할 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작년에 32회 출제됐고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토지 이동 조사부를 작성해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지적 공부를 정리. 그래서 지적 공부 정리 두 자로 원심 뭘까요? 이게 바로 직권 정리거든. 직권 정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주 우리가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 개 정리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요거는 무조건 암기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워봤어요. 자, 저희가 그러면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요거 한번 읽어볼래요? 국토교통부 장관, 요거 지적소관청, 요거 지적소관청, 요거 국토교통부 장관. 모두는 외워야 되는 거야. 외워야 되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외워서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것은 본인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집사람도 올해 떨어졌어요. 2차가 떨어졌고요. 떨어져서 그래서 뭐 제가 떨어지면 이혼 사유라고 그랬거든. 각오하라고 그랬어요. 각오하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자, 그런데 못한 거 아니에요. 사실 뭐예요? 아침에 컨디션이 무척 안 좋아. 밤새고 시험장에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멍 뜨는 거야. 내가 그랬잖아. 하루 전에는 일찍 주무시라고. 그랬더니 뭐예요? 그러니까 좀 공부하는 습관이 뭐예요? 주로 밤에 공부가 돼. 야행성이야. 야행성. 그래서 이제 12시 되면 이제 스터디실로 가요. 스터디 카페로 가서 새벽 6시에 들어오거든. 그럼 아침에 좀 자고. 시험은 언제 봐요? 아침에 보거든. 아침에. 그러니까 그날은 뭐예요? 시험장에 뭐예요? 아침에 뭐예요? 잠을 한숨을 안 자고 갔더니 시험 문제를 봤더니 공중에 붕 뜬 것 같아. 보통 평상시에는 아침에 좀 자거든. 아침에 저 깨워주고 이제 뭐예요? 자기는 자거든. 그러니까 그걸 자는 시간을 생략했더니 시험 문제 보니까 붕 떠난 거예요. 그래서 2차 공법을 보고 나서 뭐라고 와요? 연락이 왔어요. 아는 게 3개밖에 없대. 아는 게. 그래도 아는 게 3개. 그러면 주로 이제 뭐예요? 어디에서 나왔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시행규칙에서 많이 나왔어요. 법률에서 나온 게 아니라 시험 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수업 시간에 뭐에 다뤄지지 않았던 지엽적인 거에서 나왔다고. 아는 게 3개밖에 없었대. 그래도 까락은 안 나왔겠지 그랬는데 일단 19개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뭐예요? 저 공시법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한 하루 잡아서 제가 강의를 해줬거든. 그래서 1번부터 목도장부터 생각이 안 나더래. 목도장. 그렇죠? 자, 그러면 목도장이 뭐냐 봐봐요. 자, 목도장은 지목의 목자를 딴 거야. 지목의 목자. 끝자리가 이제 좀 이따 볼 도하고 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게 나왔거든. 그러면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바르게 묵히지 않은 것. 소재 지목이 나왔죠. 지목은 뭐예요? 그래서 그것도 틀렸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컨디션이 좋아야 되는 거야. 컨디션 자체가. 그래서 저도 떨어진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이제 자기가 머리가 나와서 떨어진 것은 아니거든. 그날 컨디션이 54세니까 어때? 그날 컨디션이 무진장 작용한다고. 진짜 컨디션이 그날 시험장에 합격과 불합격에 좌우를 한다고. 그럼 봐봐요. 컨디션이 안 좋으면 막 두 줄로 보여요. 막 두 줄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1차 1교시, 2차 2교시 가면 밑줄 글씨가 두 줄로 보인다.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러니까 자기 실력이 없어서 떨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날 컨디션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자기가 요 정도는 우리가 숙지해 줘야지. 자, 요거 봐봐요. 어떤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그러니까 저희가 안 되는 쪽만 초점을 맞췄다는 거야. 그러면 중개사법이 100점이 나왔으면 이런 일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중개사법이 26개밖에 안 나오니까 당연히 붙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중개사법만 지금 3개 차이인데 봐봐요. 중개사법만 34개만 맞아줬다도 널널하게 합격한 거거든. 그러니까 남편 말을 안 믿다 그렇게 된 거야. 그렇죠? 공법하고 세법을 하지 말고 공법 세법은 어차피 기본적인 것만 맞아라. 그럼 중개사법하고 그러니까 저 시험 전날도 공법하고 세법만 한 거야. 공법하고 세법.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당부를 했거든. 중개사법하고 공시법만 초점을 맞춰서 좀 강의 좀 평상시에 놓으라고 그랬거든. 자기가 안 되니까 공법하고 세법에다 초점을 맞췄으니까 이런 결과가 생겨요. 남편 말도 말을 안 믿는데 수강생이면 하물며 제 말씀을 듣겠어요?
그렇죠. 올해는 그래서 공부하라는 소리 안 하려고요. 그래서 하든지 말든지 본인이 알아서 결정을 해야지. 그러니까 올해 리필이 뭐예요? 리필 피드백을 해보는데 올해는 뭐예요? 저 구선생의 맹점은 뭐냐? 수업 시간에 자꾸 공부하라고 그런다. 그래서 뭐예요? 앞으로 올해는 공부하라는 소리 안 할 거예요. 하고 안 하고는 자기가 뭐예요? 본인의 결정을 해야지. 제가 공부를 수업 시간에 계속 하란다고 짜증이 난대. 사실 공부는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데 하라고 그러니까 더 짜증을 내더라고. 근데 어떻게 요령 있게 공부하느냐? 그거는 뭐예요? 선생님, 요게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써놨죠? 멘토가 필요해요. 멘토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제 과목도 아닌 뭐예요? 제 과목도 아닌 공법 세법을 하지 말라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올해 공인중개사만 제가 이제 28년째 접어들거든. 그러니까 말을 결국적으로 남편 말도 안 믿었으니까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그래서 이혼 사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해제 조건을 달았으니까 정지 조건을 달아놨으니까 그거는 당연히 되는 거고, 또 농담이지 그것도 그게 진담이겠어요.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든 토지 요거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서 관청. 그러면 올해 토지 등록과 관련돼서 특히 가로 1번과 가로 2번은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또 대비를 해놔야 돼. 자 33회 때 출제됐고 작년 올해죠. 32회 때도 출제됐거든. 그래서 4번의 토지 등록 그거는 반드시 우리가 해 두셔야 된다는 거 부탁 좀 드리고요. 자 다시 그러면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서관청. 다시 한번 그걸 딱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확보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416페이지로 가서 용어 정리를 우리가 한번 보죠. 자 1번에 무슨 공부가 나와요? 지적 공부.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보시죠. 자, 토지와 지적 공부와 등록이 있죠. 그러면 이제 지적 공부에 대해서 우리 이제 밥그릇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자, 페이지 416페이지 거기 한번 다 봐서 지적 공부. 자, 지적 공부는 뭐가 있는지 한번 봐봐요.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뭐라고 써놨어요? 대장. 자, 네 종류는 공통점은 대장이라고. 대장.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대장. 네 종류가 있고요. 지적도 임야도는 뭐예요? 도면. 도면은 두 종류가 있네.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줄 쳐놔봐요. 자, 대장 형식의 도면이라고 딱 써놔요. 대장 형식의 도면.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지적 정량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를 기록한 대장 및 도면, 거기 가로 안에 줄 쳐놔볼래요.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것 줄 한번 쳐놓고 포함이 제예요. 포함, 그렇죠. 포함. 그러면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것 거기에다 줄 쳐놓고 그 밑에다 하나 써놔요. 자, 지적 파일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지적 공부는 토탈 8종류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 이번 달 기초 개념으로서 지적 공부는 토탈 몇 종류다? 8종류. 대장 몇 종류? 4종류.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자, 지적도 이하도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대장 형식의 도면. 그 다음에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거 무슨 파일? 지적 파일까지 포함해서 지적 공부라 통칭한다라는 거예요. 자, 지적 공부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그 속에 일람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일람들은 지적 공부가 아니라 기타 공부가 되는 거예요. 기타 공부. 그러면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 그러면 일람도라는 것은 없거든. 그러면 일람도가 아니라 무슨 도예요? 임야도. 임야도가 바로 지적 공부지. 자, 여기에 없는 것은 무슨 공부냐? 자, 기타 공부가 되는 거야. 기타 공부. 그러면 저희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배우는데 지적 공부가 몇 종류인지를 모르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래서 지적 공부는 토탈 몇 종류다? 8종류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지적 공부 그러면 자 지적 공부는 늘 출제되는 게 있어. 뭘까요? 자 거기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바로 지적 공부 바로 옆에다. 자, 지적 공부에 등록 사항이 늘 출제되고 있어. 토지 대장은 뭐가 등록되는지, 임야 대장에는 뭐가 등록되는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적 공부를 우리가 연결할 때, 그래서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 출제된 것은 이렇게 출제됐죠. 자,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 이게 작년 문제 1번 문제야. 올해 1번 문제. 33번 1번 문제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지적 공부에는 뭐가 등록되는지 초점을 맞춰줘야 돼.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잡을 거 요거죠. 자,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먼저 할 게 아니라 지적 공부에는 뭐가 있는지 요 정도는 우리가 잡아야 돼. 지적 공부에는 대장은 네 종류가 있어.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 다음에 이제 도면에는 두 종류,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무슨 하일까지? 지적 하일까지 포함해서 지적 공부는 토탈 몇 종류다? 8종류다. 이 정도는 우리가 뭐에 기본적으로 자 2월 달까지는 기본적으로 뭐 다 숙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암기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봐봐요. 자 지적 소관청이네. 근데 이제 딴 데는 소관청 하는데 왜 우리 특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지적소관청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면 거기에다 줄 한번 딱 까놔봐요.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줄 쳐놔봐요.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그러면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자가 뭘까요? 지적소관청이야. 그러면 지적소관청 결론적으로 여기 한번 보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이라 뭘 관리하는 자예요?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자. 그러면 거기 옆에다가 지적소관청 옆에다가 뭐예요? 2번 옆에다가 앞에 여백이 있으니까 이거 하나 써봐요.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시, 부산시, 수원시 요거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서울시장은 어때요? 바빠요 안 바빠요? 바빠요. 그러면 서울시장은 지적 공부를 관리하지 않거든. 그럼 지적소관청에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부산시장은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쁘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자 지적 공부를 관리하지 아니한 자거든. 그러면 수원시장은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쁘죠. 왜 바빠요? 대도시 시장이니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음 중 지적소관청이 아닌 자를 골라라. 그러면 읽어봐요. 특별시장, 강역시장, 대도시시장은 제다 포함이다. 제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면 이번 달 코스에 적어도 여기까지는 잡아둬야 돼. 지적소관청이랑 뭘 관리하는 데다?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그걸 포인트를 잡아야 돼. 그러면 지적 공부를 관리하지 아니한 자는 지적소관청이 될 수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때 그러면 모든 토지 누가 정하죠?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해요? 지적소관청. 그래서 그 참고 표시에다 줄 한번 딱 깔아봐요. 지적소관청이란 그거 국가기관장으로서 줄 잖아요. 국가기관장.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국가기관장의 의미라는 것. 거기까지는 이번 달 것의 용어 정리.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살이 조금씩 붙어 나갈 거야. 그러면 적어도 그러면 이번 달 것에 자 봐봐요. 지적소관청이란 뭘 관리하는 데죠?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자. 거기까지는 포인트를 잡아둬야 된다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원위치로 왔어요.
자, 지적의 3요소. 자, 토지, 지적 공부, 등록. 그러면 토지 등록 단위가 뭐예요? 자, 필지라는 개념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3번에 뭐가 나오죠? 필지. 자, 필지란 그러면 거기 두 번째 줄 줄쳐놔요. 인위적으로 따로따로 줄쳐놔요. 자, 인위적으로 구획되는 토지 등록 단위. 그래서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래요? 필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다 줄 한번 딱 넣고, 자, 맨 밑에 416페이지 맨 밑에 가니까 여백이 있어요. 그러게 여백에다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자, 필지라는 개념을 우리가 5개가 머릿속에 이제 요번 달 것에 딱 정립을 하라고. 자, 필지 가장 기본 개념은 뭘까요? 자, 첫 번째. 자, 요 5개 개념을 요번 달 것에 꼭 잡아놔야 돼. 자, 필지라는 것은 뭐예요? 주된 토지. 인위적 개념이고 토지의 등록 단위고 소유의 관점이고 법적 개념이고 요 5개 개념이 우리가 나와야 되고요. 자, 주된 토지의 반대말이 뭘까요? 자, 종된 토지가 되네. 종된 토지에서 이제 뭐가 나와요? 양입지라는 개념이 탄생하게 되는 거야. 자, 필지라는 것은 주된 토지, 그 다음에 양입지는 종된 토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인위적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몇 필지예요? 한 필지. 첫 시간에 배웠으니까 몇 필지? 두 필지. 누가 나눠놨어요? 국가가. 읽어봐요. 인위적으로. 그래서 인위적 개념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로 열고 써봐요. 그러면 여기에 또 호시탐탐 노리는 게 있죠. 자, 정확상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자, 가장 개념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토지의 등록 단위죠. 토지의 등록 단위가 바로 필지라는 개념이 이제 탄생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뭐 배우고 있어요? 법 배우고 있잖아. 법. 그렇죠. 그래서 이거 동그라미 쳐놔요. 법적 개념이라는 거야. 그다음에 소유의 관점이야. 그러면 이 필지와 법적 개념으로서 이제 필지. 자, 필지에 대비되는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핵지. 핵지라는 개념을 탄생시켜야 돼요. 자, 필지라는 것은 소유의 관점, 법적 개념. 핵지라는 것은 무슨 관점이냐? 자, 여기 이제 자꾸 휘발성이 있어서 까먹거든. 그러면 핵지는 뭐예요? 돈이라고 써요. 돈은 핵 지나가야 안 지나가요? 핵 지나가죠. 그러면 돈이라는 관련된 것은 뭐냐? 이렇게 하나 써요. 자, 활동의 관점이야. 활동의 관점. 이때 활동은 무슨 활동일까요? 경제 활동을 이야기하겠죠. 자, 경제적 개념이라는 거야. 경제적 개념. 아마 학교는 이번 시간에 아마 우리 첫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예요. 토지 기초 해가지고 필지, 그 다음에 핵지, 그 다음에 뭐 선화지는 뭐 알죠? 선화지가 뭐예요?
선화지가 전기선을 나타내. 전기선 아래 뭐예요? 전기선 아래의 땅을 선화지라고 그런다고. 오늘 이제 학교론 시간에서 배웠으니까 우리 필지와 색지의 관점은 우리가 이제 우리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도 아주 중요하다고. 그러면 우리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한 필지. 자, 필지 우리 주유소로 가볼까요? 주유소 가면 뭐가 있죠? 이런 게 있어요. 주유소로 가면 여기 이제 평면도를 해봤죠. 여기 뭐예요? 주유소. 요거는 주유기죠. 자, 주유소 주유기를 생각해봐요. 법적으로 몇 필지예요? 한 필지. 경제활동은 두 활동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법적으로 몇 필지? 한 필지. 경제활동은 두 활동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 획지가 되는 거야. 두 획지가 되는 거라고. 자, 이번에는 요거를 한번 보죠.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보면, 자, 몇 필지? 네 필지네. 그럼 요 네 필지에 뭐 오피스텔을 하나 줘요. 이렇게 해서. 그럼 한번 봅시다. 법적으로 몇 필지? 네 필지. 경제활동은 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획지가 되는 거야. 일획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봐봐요. 그럼 필지와 획지의 관점이 이제 탄생하게 되네. 법적으로 일획지만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획지를 구성할 수 있고요. 경제적으로 일획지만 법적으로 여러 필지를 구성할 수 있는 상대적 관점이 탄생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필지와 획지의 관점은 상대적 관점이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는 소유의 관점, 법적 개념이고 이거는 활동의 관점이며 경제적 개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일획지만 법적으로 일필지는 경제적으로 여러 획지를 구성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일획지만 법적으로 여러 필지를 구성할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 탄생하게 된다는 거. 그러면 집에 가서 필지와 관련돼서 요 네 개는 기본적으로 암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무슨 토지? 주된 토지, 인위적 개념, 토지의 등록 단위, 소유의 관점, 법적 개념 정확하게 우리가 숙지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대비되는 개념은 읽어봐요. 필지와 뭐가 있다? 획지. 필지와 획지의 관계는 요거는 활동의 관점, 즉 경제적 개념이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 두시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이제 요거는 아주 중요해요. 요 그림 자체는. 자, 여기 뭐가 있어요? 주유소가 뭐예요? 이게 주물이야. 주유기가 뭘까요? 종물이야. 그래서 우리 이제 다른 시간에는 이제 주물과 종물의 관계를 배우게 된다. 그러면 주물과 종물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요거와 관련돼서는 요거 주유기가 비 맞지 않도록 이렇게 해놓은 게 뭘까요? 이게 뭐라고 써놨죠? 주유소 캐노피라고 그래. 캐노피. 주유소 캐노피. 자, 주유소 캐노피는 어때요? 캐노피 요거 한번 읽어볼래요? 캐노피가 우리말로 지붕공사야. 지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주유소 캐노피는 어때요? 벽이 없으니까 나중에 요거는 등기 X가 되는 거야. 등기 X. 등기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많이 들어놓으라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무슨 몇 필지? 한 필지. 경제활동은 몇 활동? 두 활동. 그래서 두 획지가 되고요. 그럼 주유소는 주물, 주유기는 종물. 그래서 주물과 종물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또 하나는 주유기가 비 맞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지붕을 씌워놓죠. 이걸 바로 뭐예요? 주유소 캐노피라는 거. 자, 캐노피가 무슨 어디에서 나왔죠? 캐노피가. 자, 요게 이제 비행기에서 여기에서 요 비행기 조정석 유리 있죠. 그게 캐노피야. 캐노피.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필지와 획지의 관점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달라는 거. 그러면 이번 시간에 자 3번과 관련돼서 필지라는 것은 그럼 포인트를 어디를 잡아줘야 돼? 인위적 토지 등록 단위.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래? 필지. 다시 한번 꼭 잡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으로 우리 가보자.
자, 지적의 3요소에서 4번 뭐라고 써놨죠? 지번 부여지역 이렇게 나왔네. 자, 지번 부여지역이 뭐예요? 지번을 부여하는 거기에다 가로 열고서요. 자, 기준이라고 써놔요. 지번을 부여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지번 부여지역이. 자,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 일단 단위지역에다 줄 쳐놓고요. 그러면 단위지역. 그 다음에 여기 동리예요, 엄면이에요? 동리. 그동안 동리가 제일 많이 출제돼서 엄면으로. 엄면이 아니라 동리라는 거.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 이에 준하는 지역 줄 쳐놔봐요. 그러면 지번 부여지역이란 그러면 키워드가 세 군데 있네. 단위지역, 동리, 이에 준하는 지역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럼 이에 준하는 지역 밑에다가 여백이 있으니까 그 옆에다 하나 밑에다 하나 써봐요. 자, 이렇게 써놔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가 이에 준하는 지역이 이걸 나타내는 거야. 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가. 종로 1가는 어때? 엄면이 아니, 동리가 아니죠.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종로 1가. 종로 1가가 바로 이에 준하는 지역이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행정구역은 동리가 아니라 뭐예요? 동리 이에 준하는 지역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가 동리 아니죠? 그러면 종로 1가가 바로 뭐예요? 이에 준하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지번 부여 지역과 관련돼서 그러면 써먹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봐봐요. 그 밑에다가 자 여백에다가 뭐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이렇게 써서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응용력이 있는지 저희가 테스팅을 한번 해보라는 거야. 자,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시군구별로 결정한다. OX. 자, 써먹지를 못하죠. 봐봐요. 자,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결정은 얘가 하죠. 근데 읽어봐요. 시군구별로. 여기가 틀렸다라는 거네. 자, 시군구별로가 아니라 별로 이렇게 나타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를 영어를 배웠으면 써먹을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자 지번은 누가 결정하죠?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준은 시군구별로가 아니라 읽어봐요. 지번 부여지역별로. 그러니까 써먹지를 못한다고. 자 용어 자체를. 그러면 지번 부여지역이란 그러면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동리 이에 준하는 지역. 이에 준하는 지역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구별로가 아니라 뭐예요? 지번 부여 지역별로.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4번과 관련돼서 이제 지번을 부여하는 기준, 즉 지번 부여 지역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럼 5번에 무슨 점이 있죠? 경계점. 그렇죠. 경계점. 자, 경계점의 포인트는 점이야. 점에다 동그라미 딱 쳐놔봐요. 점. 지번 경계점에서 점. 자, 경계점이란 필지를 거역하는 선의 굴곡점 줄 쳐놔봐요. 선의 굴곡점. 지적된 임야도의 도예. 도예는 동그라미를 쳐놔요. 도예 형태로 등록되거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 동그라미 쳐놓고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줄 한번 딱 그어놔봐요.
자, 경계점과 관련돼서는 점점이 포인트가 되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게 경계점이네. 자, 선이 굽어서야 안 굽었어요. 굽었죠. 선의 굴곡점이 만나는 교차점, 경계점이잖아. 요거는 무슨 쪽이 X축, 요게 Y축이네. 그러면 X축을 뭐라고 그래요? 그래, 행선, 종선이에요, 행선이에요. 행이라고 그러죠. 요게 이제 종이라고 그러죠. 종. 그래서 형대, 종대 이렇게 이제 의미를. 요거는 뭐예요? 직각이네, 직각. 그러면 직각.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변론적으로 2차원 지적으로서 평면 직각, 종선과 행선이 만나는 교차점. 이게 바로 좌표가 되네. 그러면 요 좌표, 그러면 X축과 Y축이 만나는 경계점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이게 바로 경계점이라는 거야. 경계점. 그러면 저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되이며도 공통점은 뭐예요? 도면이잖아. 그래서 도의 형태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좌표가 포인트가 돼. 그래서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이게 바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야. 그러면 이 좌표하고 도의를 살짝 바꿔치기해. 그러면 자기가 생각이 있는 분들은 그러면 지적되이며도는 공통점은 뭐예요? 도해잖아. 도, 그림 도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핵심이 뭐예요? 좌표. 그래서 핵심이 좌표가 포인트가 되는 거야.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두 가지 측면에서 나와요. 자, 요걸 뭘로 살짝 장난칠까요? 경계로 장난친다고. 경계가 아니라 무슨 점이야? 경계점이야. 그러면 경계점이란 필지를 공역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되이며도 좌표 형태로 이러면 틀려요. 도의 형태로. 경계점 좌표, 핵심은 좌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도의 형태로 등록되는 점,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그래서 도의와 좌표를 살짝 바꿔치기 한다는 걸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자 넘어가기 전에 1번의 지적 공부. 그럼 머릿속에 8종류가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되고 그러면 지적 소관청이라 뭘 관리하는 데죠?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자 3번과 관련돼서 필지. 필지는 뭐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토지 등록 단위. 그러면 지번을 부여하는 기준이 뭘까요? 지번 부여 지역대로 동리야 엄면이야?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 경계점은 자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되이며도록 도의 형태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이걸 무슨 점이다? 경계점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두시고요. 자 뒷장을 넘어서 거기 이제 417페이지로 이제 가보죠. 자 417페이지 뭐가 나오죠? 3번 6번 뭐가 나와요? 토지의 표시. 저 이제 또 토지의 표시.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자 표시에다 동그라미 쳐놔봐요.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 사실 빨리 이걸 터득해야 돼요. 의미상으로. 토지의 표시는 즉 사실관계라는 거야. 그러면 사실관계로서 처출했다 보니까 아까 숙제했던 따로따로 줄 쳐놔봐요. 뭐가 있죠? 소재, 지번, 제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6개가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이게 바로 뭐예요? 한 필지가 돼요. 자, 그러면 요거는 토지의 표시상으로서 즉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다 첫 번째 이제 보죠. 자,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아까 뭐라고 그랬죠? 지적의 3요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죠. 자, 여기 이제 지번이죠. 요걸 뭐라고 그래요? 번번이라고 그러죠. 요게 따라다녀요. 뭐라고 그러죠? 자, 부번이네. 부번. 요걸 읽을 때는 뭐라고 읽어야 돼? 의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요거는 번번.
요거는 369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집어는 자 집어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읽어봐요. 번번과 부번으로 구성되어 있네. 그러면 여기 이제 탁구를 한 사람이 치면 단식이에요, 복식이에요? 한 사람이 단식. 자 그럼 남녀가 치면 혼합 복식, 그렇죠? 두 사람이 치면 복식이죠. 그러면 이거 읽어봐요. 자, 집어는 뭐예요? 읽어봐요. 단식과 복식으로 구성되어 있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자, 요 각각의 공통점은 집어이죠. 그러면 집어이란 읽어봐요.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 이게 바로 집어이죠. 그래서 필지 거기에다 줄잖아요.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가 곧 집어이라는 거예요. 보통 뭐 집어이면 집어이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집어이란 첫 줄에 자,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 그게 바로 뭐예요? 지번이네. 첫 줄에 딱 그래서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가 바로 지번이다. 자, 앞으로 지번 그러면 지번이지. 이러니까 발전성이 없어. 그러면 지번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 이게 바로 뭐예요? 지번이라. 자, 그러면 이제 지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이제 지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지목이 그러면 거기에다 첫 줄에다 줄 한번 닦아놔요.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형광펜 닦아놔요. 용도에만 포인트야.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지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무슨 지목을 채택하고 있다? 용도 지목이라는 거예요. 자, 지목은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줄어들 수도 있죠. 무슨 지목을 채택하고 있게 돼? 용도 지목이요. 자, 지목과 관련돼서 그러면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것, 그게 지목. 이렇게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면적이 나오네. 자, 지적 공부에 등록한 필지 거기에다 줄쳐놔요. 수평 면상의 넓이. 자, 수평 면상의 넓이. 자, 수직의 수평이에요. 수평 면상의 넓이가 곧 면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 쳐놔봐요. 수평. 그래서 수평 지적이야. 자, 이렇게 동그라미 쳐놔서 평면 지적이야. 우리나라는 그러면 수평 지적이면서 즉 평면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라는 거네. 그럼 결론적으로 그 밑에다 써요. 우리나라는 몇 차원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2차원 지적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그러면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거기에다 꼬리표를 붙여놔요. 뭐라고 써놨죠? 입체라는 단어가 나오면 통상 다 X예요. 입체가 뭐예요? 몇 차원 지적이에요? 3차원 지적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3차원 지적이 아니라 몇 차원 지적이다? 2차원 지적이라는 것. 그래서 면적이란 수평 면상의 넓이, 이렇게 본능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 이제 면적을 배웠으니까 경계라는 개념을 배워야죠. 자, 필지별 줄잖아요. 필지별. 자, 경계 정관을 직선 줄잖아요. 연결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 줄잖아요. 자, 그러면 경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내게. 저기 봐봐요. 자, ABC네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누구 거예요? A 거. 그래서 자, A 필지, B 필지, C 필지죠. 그럼 한번 봐볼까요? 이게 무슨 점이에요? 경계점이네. 그러면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 이게 바로 뭐예요? 경계죠. 경계. 그럼 지형별로 이름은 틀린다라는 겁니다. 지형별이 아니라 무슨 별? 필지별. 직선이에요, 곡선이에요? 직선. 자,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경계하고 경계점을 반드시 우리가 구분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좌표는 지적 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거기에다 줄쳐놔요. 평면직각 종행 수치로 표시한 것. 자, 평면직각 종행선 수치로 표시한 걸 그걸 좌표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이게 직각이죠. 몇 차원 지적이? 2차원. 이게 뭐예요? 행선이에요, 종선이에요? 행선. 요거는 종선. 이게 x축, y축, 이게 좌표잖아. 그러면 좌표란 읽어봐요. 평면직각 종선과 행선의 교차점을 뭐라고 그래? 좌표. 그래서 평면직각 종행수치로 표시한 걸 뭐라고 그런다? 좌표. 그러면 토지의 표시에는 뭐가 있어요? 또 까먹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이제 걸음마 배우는 거야. 걸음마 천천히 배우는 거야. 자, 그러면 소재와 지번과 지목과 면적과 경계와 좌표의 공통점은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지번이란 그러면 지적공비에 등록한 번호,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용도 지목이고, 면적이란 수평 면상의 넓이,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과를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비에 등록한 선, 좌표는 평면직각 종행수치로 표시한 걸 뭐라고 그래? 좌표. 그러니까 토지의 표시. 다시 이제 복습 마무리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죠. 토지의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토지의 표시에는 뭐가 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지번이란 지적공비에 등록한 번호. 최소한은 그 정도는 의미는 잡아둬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제 잠깐 우리 다시 한번 보죠. 지적의 3요소 뭐가 있어요? 토지, 지적공부, 등록. 토지의 표시, 권리의 사실이 사실. 그래서 지적은 무슨 관계? 사실관계를 주된 공식. 이걸 머릿속에 탁 박아놔야 됩니다. 저 시간부터. 자, 거기까지 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